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자생출란이 전국 산지에서 만개하고 있는 시점에 농장에 재배하고 있는 잎변의 녹호 삼반, 전면 삼반의 잎에서 한 대의 꽃이 올라와서 개화하였습니다. 이 품종에서 첫 꽃을 개화해서 사진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조기 차광을 하였고 일찍 화통을 벗긴 결과 황색의 무늬가 보이는 듯 하다가 서서히 황색기를 몰아내고 백색으로 발색하고 있는 한국 자생출란의 전면 서삼반의 첫 꽃입니다. 황색의 무늬를 점차적으로 잎 끝으로 몰아내면서 화이트한 백색이 전체적으로 꽃을 화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의 모양과 형태는 중수엽의 잎변으로 후육입니다. 배골이 깊고 녹호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으며 황색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변이종 잎의 전면 서삼반인 것 같습니다. 이 잎에서 꽃이 이렇게 옅은 황색을 띤 꽃이 올라오다가 개화하면서 백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색이 빠지고 백색으로 탈색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통을 2월 10일경에 벗기고 개화를 지켜보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으로 황색이 약간 남아있고 기부에서 중간 이상으로 백색으로 바뀌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통을 2월 말 정도까지 화통을 씌웠다가 벗기게 되면 완전히 화이트한 백색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 좋은 백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백화로 피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게 보인다면 이 출란의 품성은 아름다운 백화의 모습을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보여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잎과 꽃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잎은 잎변에 배골이 깊고 후육이면서 중수엽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지 잎이 크지 않습니다. 상작이 된 촉의 전체적인 크기도 약 한 뼘 정도의 길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만 백화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 화통을 했다가 늦게까지 화통을 씌운 다음에 벗기게 되면 완전히 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설판의 모양도 개성이 있고 홍색의 설점과 비두 안에 홍색의 문양이 완전히 백화가 되었을 때 소심은 아니지만은 짙은 황색의 옅은 잎의 문양과 백색의 꽃잎 그리고 설판의 홍색의 설점 이렇게 좋아있는 모양과 무늬를 보여준다면 이 난초의 품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잎 전체가 전면 삼반, 서삼반의 모습이고 노코의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잎의 자태이고요. 문양입니다. 흐트러짐이 없고 또 꼬이는 형태의 잎도 없습니다. 잎 끝에서부터 기부까지 타지를 않고 아주 개성 있는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잎입니다. 제가 여배품 전시회에도 여러 번 꽃이 피기 전에 출품했던 난초입니다. 잎끝이 타질 않습니다. 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황산반의 전면산반이 들어있고 노코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개성이 있는 그런 잎입니다. 꽃이 올라올 때 포위는 그 포위의 무늬가 아주 홍색으로 짙었던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난초입니다. 첫 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만 황화 아니면 백화가 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부분이 높았는데 역시 잎 끝으로 황색의 기운이 보이면서 기부 쪽으로부터 바깥으로 밀어내는 백색, 화이트한 백색이 아주 개성이 있어서 조기 화통을 했다가 2월 중순 이후에 화통을 벗기게 되면 순수한 백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난초가 있다는 것, 잎과 꽃의 모양과 무늬가 이렇게 한국 자생출란 중에도 이런 품성을 지닌 난초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 이 품성의 꽃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잎의 무늬와 형태는 꽃과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엽이나 잎변의 형태는 꽃의 형태도 둥근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두화나 원판의 꽃을 피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난초의 잎의 성질이 꽃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꽃을 보게 되면 낙견이 되지 않고 평견에다가 아나피기 형태를 보여주고 꽃이 후육이면서 당당하고 그리고 긴장미가 있는 형태의 꽃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심은 단정하고요. 합배임이면서, 그리고 설파는 처지지 않고 긴장을 주듯이 붙어 있습니다. 주부판의 형태가 아주 균형미가 있는, 일단 형태로 보면은 꽃은 합격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백화의 100% 모습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8월 달에 꽃눈을 닫으면 조기 화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겨울을 넘기고 내년 2월쯤에 화통을 벗기면 아주 화이트한 백색의 백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 난초를 생강근 산채하여 키워서 첫 꽃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생강근을 산채하고 상작을 만들어서 대주를 만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애지중지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2촉, 3촉으로 성장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연부에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분촉을 해가지고 따로 키우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근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난초 외에도 5 내지 6 화분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꽃다른 촉수만큼 자기 좋진 않지만 만약에 연부에 걸려서 죽게 되면 품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분촉을 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화분은 계속해서 분촉하지 아니하고 밑다른 것만 분촉해서 꽃을 볼 때까지, 꽃을 확인할 때까지 대주를 만들어서 꽃을 본 것입니다. 이 화분 외에도 지금 5 화분이 똑같은 품종의 난초들이 세력은 이보다 약하지만 있습니다. 신화가 올라올 때는 백색으로 올라옵니다. 유령처럼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녹을 남깁니다. 녹이 차고 전면 서산반의 형태를 보이며 녹코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잎 끝까지 밀어내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어디 탄 적이 있겠습니까? 타질 않습니다. 탈 것 같지만 타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잎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한 8촉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자기 상작이 되었을 때, 그리고 대주가 되었을 때 꽃을 다는 것입니다. 특히 녹이 많은, 민출란 같이 녹이 많은, 일반 출란처럼 녹이 많은 화분에서는 꽃이 2, 3개, 5개씩 꽃을 잘 답니다. 세력이 좋기 때문이고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에 건강미가 있어서 그만큼 빨리 속도가 있을 만큼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러나 잎에 녹이 부족한, 잎에 녹이 적은, 즉 서나 서산반 같은 계열들은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촉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복륜이나 일반 꽃물에 있어서 잎은 무지인난들이 빨리 성장하고 세력을 확장하지요. 그러나 서산반, 서나 서산반의 개체들이 약하고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초가 생강에서 꽃달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첫 꽃을 달았고 그 결과 백화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난초를 이제 각 한 촉씩 나누어서 키워 신화를 받게 되면 여배로서의 그 재테크의 매력이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키워보고 싶은 난초이고 상인들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난초이기도 합니다.
이 난초 전체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첫 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에라닌의 난초 재배에 관한 그런 취미는 똑같은 개체를 여러 화분 키우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품성에 따라 그렇게 촉수를 늘려가지만 어느 정도 꽃을 보고 잎을 보면서 이 난초의 개성을 파악하면 촉수가 늘은 만큼 분양하는 것도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난실에 수백 분을 키우기 때문에 똑같은 난초를 10화분, 20화분씩은 키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거나 교환해서 다른 품종을 키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요. 매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꽃을 보기까지는 기다렸다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 난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명품의 좋은 난초들을 개발하고 또 구매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꽃 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꽃은 피었다 져버리면 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난초의 세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을 달지 않고 신화를 붙여서 촉수를 늘리는 것이 재테크에서는 유리하지요. 그래서 꽃을 하나 달게 되면 그만큼 신화가 건실한 전진 신화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높고 가격이 높은 것들은 꽃을 달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촉수를 늘려가지요. 경제적인 재테크 측면에서. 그러나 난초를 취미 삼아 이렇게 재배하고 가꾸는 측면에서는 대주를 만들어서 여러 촉을 한 화분에 대주를 만들어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난초가 됐든 구매를 했든 교환을 했든 제가 산채를 내서 품성이 좋게 느껴진 것은 꽃을 꼭 제 난실에서 확인하고 출하를 해도 출하하지요. 명명품을 구매하고 제가 재배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난초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난초를 제가 구매를 해서 키우는 난초 중에 원명이 있는데요. 원명도 입장 4장짜리를 750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난초가 번식을 해서 화분수로 따진다면은 한 20화분 정도 됩니다. 촉수로도 상당히 많지요. 거의 7, 80촉 정도는 됩니다. 그만큼 한 촉을 구매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촉수를 늘려가는 만큼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그 재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난초를 꽃을 달아서 확인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겠지요. 이 난초 역시 첫 꽃이고요. 그래서 명명되지 않았고 일단 이제 꽃을 백화로 확인해서 정확하게 꽃 2세대를 달아서 전시에 출품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명명도 할 수가 있고 또 교환과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이 품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잘 재배를 하고 꽃 관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영상을 올리고 출품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자생출란이 전국 산야에서 만개하고 있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품성 있는 난초를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실 텐데 첫 꽃을 이렇게 산에서 보듯이 난실에서 첫 꽃을 보게 되는
재배자의 오랜 기간 동안 재배한 재배자의 마음은 상당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여러가지 취미가 있겠지만 난초를 취미 삼아 이렇게 재배하시고 또 여러가지 도움도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재배해 보시고 기쁨도 얻어보시고 보람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접촉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한국자생출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재배와 산채,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꽃철인 만큼 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숄츠나 또 이렇게 긴 영상이라도 올려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